아무튼간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참 마음을 졸였고요. 저희들은 뭐 기본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네. 정말 그 하늘이 도왔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이제 뭐 쟤네들이 지금 걸고 있는 거는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이 올라갔는데 네. 애들이 이제 뭐 지네들 그 구구들이 원하는 대로 자판기를 때려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를 때려서 네, 네. 죄를 날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데요. 네, 법리적으로 안 됩니다. 23년 동안 그런 적도 없고 네, 네. 이게 뭐 거의 뭐 헌재 판결이라는 게 비슷한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불가능하다던 윤석열 석방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네. 이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대법도 불안하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거 이제 혹시라도 기각되는 거 아니 이런 이제 불안감들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봐야 다 물 건너갔다니까요. 네. 선고 날짜가 나오면서 기각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 네. 날짜가 나와서. 네, 날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4월 4일이 네. 죽는 날이에요. 누군가가. 네. 그 윤석열이 죽든 네. 헌재와 윤석열이 같이 죽든 그게 결정되는 날이지. 예. 뭐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어요. 자, 만약에 그날 기각했다. 그럼 국민항쟁이 벌어질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대법원에서 뭐 파기 자판? 예, 뭐 그딴 게 되겠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살벌해질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모든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네. 이번 무죄 판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괴로운 거예요. 네. 우울증에 걸린 거죠. 우울증에. 네, 그거가. 그날 밤에 정말 네. 한남동 정말 울음바다였겠어요. 그랬겠죠. 이건 뭐니 뭐 이러면서. 네. 어떻게 된 거니? 네, 그렇죠. 캐비넷이 없었니? 뭐 이러면서.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조세뷰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동반 아웃시켰다는 아웃. 얘기를 한 건데. 네. 하여튼 윤석열 아웃은 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아웃은 시도를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지 나름대로. 엄청 했겠죠. 네, 박선원 의원만 만났겠습니까, 진짜?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씨알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정말 양심 또 법관으로서의 어떤 직업윤리 이런 데 기초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압력과 회유를 이겨냈을 가능성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엄청 칭찬받아야 될 재판부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했죠. 이재명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쪽이 손을 썼을 수도 있어요. 큰 손이. 네, 일단 죽이면 안 돼. 살려놔야 돼. 이 카드야. 중요한 카드야. 이재명. 그러니까 막판에 우리가 쓸 수도 있어. 그럼 일단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사실은 전부 다 국민들의 이 저항의 힘, 이게 지금 그렇죠. 힘, 촛불의 힘, 사실 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그런 결단을 내리길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힘이 있었던 거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 어긋나는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그날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왔으면은 항쟁이 지금 그날 벌어질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날로 시작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대선 후보를 날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계엄 과정을 보면요, 내란 사태를 보면은 사실상 걸음걸음마다 국민항쟁에 의해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계엄이 시작됐던 날 저지시킨 것도 국민항쟁. 국민이죠.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을 주저할 때 미국이 지지하고 이러면서 주저했잖아요. 그때 그걸 강행하도록 압박한 게 남태령 대첩. 그 다음에 윤석열 구속 쇼만 하고서 안 하려고 그랬을 때 진짜 구속하도록 만든 것은 한남 대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 판결 지지부진하게 끌고 안 하려고 그럴 때 그걸 판결 날짜를 끌어온 것도 국민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게 국민항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4.19 같은 이런 항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그러니까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진짜 국민의 빨리 당을 이름을 없애야 돼요. 해체시키고 다시 우리가 찾아와요. 진정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 전진시켜 온 거예요. 국민항쟁으로. 그러니까요. 그 이제 큰손 입장에서도 야 이재명 이런 껄끄럽지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예 날릴 수만 있다면 날리고 싶었겠지만 한동훈은 안 되고 김문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국민의 그렇죠. 든든한
힘, 그렇습니다. 촛불의 힘 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이 네네.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DJ는요? DJ도 원했죠. 네. DJ도 미국 가서 협상을 하고 왔죠. 그래서 자명 김종필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대권을 받았죠. 야,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상 못했어요. 미국이. 그때 촛불의 힘으로 된 거군요. 일단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대권 주자로 보내는 것도 없었어요. 맞아, 그랬죠. 그랬는데 민주당 경선할 때만 해도. 네, 그랬는데 이인재가 나오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기회주의자가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 또 그런 것도 못 참죠.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네. 갑자기 나오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 누구냐. 근데 설마 안 되겠지. 그랬죠. 그랬는데 이 경선이 돌면서 난리 났죠. 태풍이 분 겁니다. 광주에서 특히 뭐 특히 광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네. 분위기가 확 떴죠. 사정없이 떴죠. 그때 미국이 엄청 조사했다는 거죠. 될 수도 엄청. 있다. 조사했다. 네, 노무현이 도대체 누구냐. 노무현이 누구냐. 노무현하고 선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모르니까. 네.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때부터 노무현을 밀 건지 말 건지 막 등등 하고 있었는데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네. 우리가 그동안 다 공들여서 그래도 준비한 사람들이 됐는데 어디서 듣보잡이 나와서 돼버렸네. 원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합니다. 길들이려고. 예. 근데 어쨌든 용인하잖아요. 네네. 방법이 없으니까. 뭐 사실 이제 그것도 네. 2002년 당시에 그 효순이 미선이 네. 죽음이 있었고 그때 그 촛불이 엄청 났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12월까지. 그 네. 촛불의 힘으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때 노 전 대통령이 뭐 밤이야뭐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이 노 전 대통령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은 큰 손보다는 누가 더 강하다. 촛불이 강하다. 촛불과 국민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역사적 전례도 있어요. 야, 결국 이번에 이제 파면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이번 대선도 결국 촛불과 네. 큰 손의 싸움이 되겠군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러나 뭐 제가 볼 때 승리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네네. 이재명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촛불의 힘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정말 광장으로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